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마약 음료 사건 이후에 이 대치동 학원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앞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만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전달한 2명이 추가로 체포가 됐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중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 2명의 이제 용의자 추가가 체포가 됐어요. 중간책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또 어떻게 전달된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번에 검거된 사람이 제주책 1명과 네. 또 협박 전화를 거는데 좀 용이하게 도움을 준 이 사람 1명 이렇게 2명이 추가로 검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제주책 같은 경우에는 국제 우편을 통해서 이번 마약 음료에 급수인 플라스틱 병을 예. 사서 국제 택배로 배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운영하는 성인 PC방에서 음료 자체를 제조를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이걸 고속버스와 퀵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나눠준 아르바이트 4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번호를 조작한 사람은 중계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 협박 전화의 번호를 변작해서 이 추적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총책입니다.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이 범행을 다 모의한 이 총책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경찰이 보고 그렇군요. 있는데요. 예. 이번 범행을 주도한 이 총책이 한국 국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안의 공조가 필수적으로 이제 국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 추가로 1명이 더 나와서 8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제조한 음료가 100병 가까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추가 피해가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범죄 충격적인 이유는 마약 범죄의 보이스피싱에 결합한 신종 아하. 마약 피싱 범죄라는 점에서도 충격적이지만 네.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고 거기다가 마약을 어떤 갈취의 도구로 이용할 만큼 이제는 이 마약을 구하는 것이 쉽고 저렴해졌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더 걱정이 되는 게 진술에 따른 게 이 100병만 만들었다는 거여서 사실 100병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또 총책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중국 공안에 공조를 요청은 하는데 이게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범죄를 보면, 그러니까 마약 범죄는 이제 2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마약을 조금씩 이제 중독을 시켜서 네. 계속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법과, 네. 예. 그다음에 이번처럼 이게 이제 옛날에 피싱 그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피싱의 수단을 마약 이 음료수로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일단은 피싱의 수단으로 일단 마약 음료를 이용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굉장히 어떤 새로운 방식이고 또 특히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을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경악스러운 문제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중국에 있는 총책이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이 미국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마약 문제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그건 있거든요. 사형이잖아요, 바로. 그렇죠. 예. 중국은 뭐 예전에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서 마약에 대한 굉장히 그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 충분히 중국 쪽에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저는 수사 협조를 얻는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적발을 가능할 것 같다. 특히 아마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이번에 드러나서 그렇지 이런 게 또 다른 데 측면에 있을 수 있는 그럴 수 것이고 있죠. 마약 제가 말씀드린 전자의 어떤 가능성 마약을 조금씩 유포를 해서 실제 중독자를 만들어서 재구매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중국과의 협조 관계는 저는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료수에 또 몰래 마약과 같은 약물을 넣어 마시게 하는 행위, 이른바 퐁당 마약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지금 처벌 규정이나 뭐 공식 통계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입법 공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몰래 마약을 먹이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도 지금으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마약을 먹인다는 것은 2차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예. 이 먹인 이후에 상해나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해당 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 뭐 성범죄를 했다고 하면 그걸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예. 제공을 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제공을 한 것과 몰래 먹이는 행위는 행위 양태가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사실 몰래 먹이는 이 퐁당 마약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은 없어서 이게 너무 이제 범죄 수법이 만연해지다 보니까 이걸 예.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근거 규정은 없지만 이 신체에 대한 일체 유형력 행사로 봐서 아이들에 대한 출산의 폭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모르고 먹은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협박을 당하셨거나 피해가 있다고 하면 예.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소식인데요.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죠. 항소심 재판에 2번 불출석했던 이 권 변호사가 당시 법원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이제 불출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선도. 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통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예. 기일을 한 번 안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 기일에 또 나가지 않으면은 원칙적으로는 소취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 누구 한 명이 기일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기일을 열어주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기일 지정 신청을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세 네. 번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출석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항소심이 원고의 소취하로 간주가 되어서 패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항소 이유서도 겨우 시간에 맞춰서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고 아. 그리고 또 1심에서도 사실 이런 그 소취와 간주가 될 위기가 있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두 번 예. 정도 불출석을 했다가 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겨우 마지막에 출석을 해서 한번 살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사실 법조계의 일원으로서 이번 행위는 정말 저도 이해할 수가 없고 네,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변호사협회는 내주 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징계 수위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엄한 징계가 내려야 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변협 규정상 징계가 가장 이제 강한 징계는 영구 제명이고요. 예. 가벼운 것을 이제 견책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단일 비위행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정직 3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또 다른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명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건에서도 굉장히 불성실하게 했던 그런 사례가 증언들이 있다는 있어요. 증언들이 맞습니다.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일단 철저하게 조사위에서 조사를 하고 징계위에 회부를 할 텐데 네네. 조사 과정에서 다른 비위행위가 발견이 되면 최대 제명까지도 가능한 사안이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유족 측에서요 권 변호사를 겨냥한 비판 기사를 멈춰달라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소비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유족 측하고 권 변호사가 뭐 각서를 썼다고 그러죠. 뭐 9천만 원을 배상해주겠다는 예, 각서를 그 얘기 썼다는 있었죠. 이야기도 있는데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일단 변호사로서의 어떤 자기의 직업 윤리를 위반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더군다나 이 성폭력 피해자하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 가족들인데 예. 또 특히 보니까 이제 이 유족 측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일을 하시면서 힘겹게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을 한두 번 그럼 본인이 맡을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한다든지 유족체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돼야 될 텐데 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공경의 변호사라는 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온 분이잖아요. 네네. 원래 민변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국 사태 때 조국 흑서를 만들면서 당시에 진중권, 뭐 김경일 씨와 함께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저도 최근까지도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문을 여러 가지 어떤 평론을 계속 내는 걸 봤어요. 예. 자, 그런 데는 시간이 있으면서 왜 자기가 맡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세 번씩이나 불참해서 결국 소송이 이렇게 안 되도록 만들었는지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 만약에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지금 예. 뭐 전화만 끊어놓고 기자들 전화 받지도 안 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더욱더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배신감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성폭력이 아니라 학교 폭력이라는 그러니까요. 점 좀 정정을 네네. 드리고요. 정정을 해드리고요.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서울과 대구 FC K리그 16라운드 시축자가 임영웅 씨였습니다. 현장장에 한 4만 5천 명의 관중이 모였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시죠, 직접. 프로야구 K리그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영웅 시대 오늘 이 자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FC 서울 파이팅! 시승 시작합니다. 왼발. 네, 이명웅 씨가 남다른 축구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로 아, 활약을 그렇습니까? 보였던 경력이 있는데 예. 이번 시축도 이명웅 씨 소속사에서 FC 서울에 직접 먼저 연락을 해서 네. 시축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성사가 된 거라고 네네. 하거든요. 이명웅 씨 축구 사랑 정말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데요. 네. FC 서울 공격수죠. 황의조 선수가 프랑스 무대에서 뛰었을 때는 직접 현지까지 가서 응원을 한 적도 있고 예. 또 축구 동호회도 하거든요. 여기에는 기성용 선수가 참석할 정도로 네. 그야말로
그야말로 축구 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날 시축할 때는 FC 서울 유니폼과 함께 머플러까지 완벽하게 착용하고 그라운드에 나섰다고 하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하프타임 공연을 했는데 이때 다른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이 축구화를 그대로 신고 백댄서들도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하면서 이 예. 축구 애정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축구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